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전자입니다. 벌써 이제 7월 18일 일요일이 왔어요. 시간 참 빨리 간다. 빨리 가. 또 이른 아침에 여러분들 위해서 또 1교시 준비를 합니다. 요즘 보면 인텔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아요. 인텔. 저는 별로 인텔 그렇게 시덥지 않게 생각하는데 우리 언론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떠들어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텔의 34조 M&A 베팅, 그래서 삼성 전략팀이 밥도 못 먹었다. 과연 진짜 밥을 안 먹은 건지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어그로 끌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재미있는 기사입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리마인드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일단은 주말을 앞둔 지난 16일이라죠. 외신 보도 두 건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발칵 뒤집혔다. 근데 뭘 뒤집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기사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 인텔의 그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설하고 TSMC의 일본 공장 추진설, 이런 보도가 인전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해당 부서 임직원들이 한번 식사를 걸렀다, 그런 얘기까지 전달된 겁니다. 그럼 인텔이 그 노리는 글로벌 파운드리가 이제 세계 3, 4위의 파운드리 업체라고 하는데, 글로벌 파운드리는 제가 볼 때는 한 4위 정도 할 거예요. 그 인수설을 타전한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죠. 그 인수가 성사되면은 한 34조 정도 규모의 반도체 업체의 그런 최대 딜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어요. 글로벌 파운드리는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은 아직 협상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 그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인수 규모가 구체적으로 거론된 점을 감안할 때는 교섭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글로벌 파운드리에서는 얘기는 없어. 자기가 하고 있다. 인텔이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를 한다면은 만약에 TSMC랑 삼성전자에 이어서 단숨에 파운드리 시장 세계 3위로 가는 거겠죠. 근데 파운드리 시장을 절반가량 차지한 그 TSMC보다는 시장 점유율 아직 20%못 미치는 2위 업체 삼전이 받는 압박감이 훨씬 더 크다, 그런 이야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편 이런 생각이 합니다. 인텔이 뭐가 아쉽다고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해서 어떤 좋은 점, 강점이 생기는지 한번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전문가들은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 추진이 파운드리 경쟁력 조기 확보를 위한 인텔의 승부수다,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 무슨 경쟁력을 조기로 확보하는지도 전 참 애매모호합니다. 일단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경쟁사보다 빨리 인프라를 구축해서 고객사를 확보하는 게 최대 관건이라고 하고 있고요. 인텔이 지난 3월에 파운드리 시장 재진출을 선언했는데 20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애리조나주에 짓기로 한 공장이 2024년 정도에 가동될 수 있다고 하죠. 하여튼 그만큼 M&A로 이제 시장 진입 시기를 좀 앞당기겠다, 그런 전략을 한번 동시에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이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 결론은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의 고객사도 좀 흡수도 하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뭔가 규모도 키우고 이제 그러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 인텔이 과연 이게 잘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를 한번 향후에 좀 더 지켜보고 판단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있어요.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 인텔이 지난 3월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했을 때만 해도 당분간 업계에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전망이 많았는데,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에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단 삼전이 그 인텔의 그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시장 점유율 우려 때문이 아니라는 그런 아니라는 분석, 점유율 때문은 아니다. 뭐냐? 글로벌 파운드리가 이제 2018년에 10나노미터 이하 공정 지입을 포기를 했어요. 10나노 이하는 포기했다. 포기를 했고, 이류 업체예요. 이류 업체인데 여기서 12나노죠. 12나노의 그 전통 공정에서도 첨단 공정으로 통하는 시장에서는 경쟁력을 유지했습니다. 첨단 공정. 전통 공정에서도 첨단 공정으로 통하는 시장에서는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파운드리 10나노대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해 준다면은 인텔은 지난해 CPU를 자체 생산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7나노 공정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10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에서 인텔이 이제 자체적으로 속도를 내든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한 뒤 기술 개발을 지원하던 삼성전자로서는 별로 달갑지 않다. 뭐 그런 구도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무슨 말을 하냐. 삼전이 최근에 그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크게 늘리지 않아도 조바심을 내지 않았던 게 5년 뒤, 10년 뒤는 이제 시장은 이제 TSMC하고 이제 한 자릿수 나노대죠. 거의 5나노, 3나노 이렇게 초미세 공정 쪽으로 그런 경쟁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인데 인텔이 이제 참전해서 판이 흔들린다면은 삼성전자 이런 구상을 전면 또 개편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언급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그 파운드리 시장에서 올해 1분기 시장 점유율이 17%인데 TSMC는 한 55% 정도 되고 좀 많이 뒤지긴 뒤지죠. 후발주자니까. 5나노에서는 얼마냐? 5나노에서는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6대4 정도 된다. 6대4 정도. 바짝 쫓고 있어요. TSMC를 지금 삼성이. T가 6이고 삼성이 4니까 바짝 쫓고 있다. 추격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의 숨통을 또 조이는 그 또 다른 소식이 뭐냐. 파운드리 업계 또 1등인데 TSMC가 또 비상한 움직임. 어떤 움직임이냐. 일본에 니온게이자이하고 아사히가 있는데 얘들 보도에 따르니까 그 TSMC CEO가 2분기에 그 실적 설명회에서 일본 그 현지 파운드리 공장 건설 관련해 가지고 투자 리스크를 조사 중이다. 그런 거면 투자 리스크 그렇게 언급을 했대요. 그래서 TSMC가 이제 공식적으로 재팬에다 이제 공장 건설을 검토하겠다. 이제 그런 공장 건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인정했다는 겁니다. 인정. 그래서 이제 TSMC 회장이 결정을 공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서 그리고 고객 수요와 생산 효율, 비용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신중론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지지만은 일본의 그 첨단 그 후공정 기술을 확보하려는 그 TSMC하고 또 자국 내 반도체 생산 기지를 확보하려는 일본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는 그 둘 사이에 밀착이 가능성이 높다. 둘이 좀 밀월 관계를 가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이제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TSMC는 이제 일본의 미국에서도 앞으로 3년 동안 한 1000억 달러, 한 114조죠. 114조. 이를 투자해서 현지 공장 6곳 건설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잇따라 파격적인 계획도 쏟아내고 있어요. 막 쏟아내고 있는데 일단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TSMC가 삼전을 뿌리치는데 삼성전자 특유의 초격차 전력을 활용한다. 이제 그런 거 합니다. 결론은 뭐냐? 삼성 잘하는 주특기를 이제 TSMC가 잘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랑 뭔가 격차를 더 벌리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또 삼성한테 또 쫓길 수도 있고 먹힐 수도 있고 하여튼간 불안한 겁니다. TSMC도 어떻게든지 이게 격차를 벌이지 않으면은 1등도 이게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워낙 삼성이 무서운 기업이잖아요. 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이재용 부회장 그 사법 리스크 수년 동안 이어지고 있고 또 M&A 시장이나 반도체 무대에서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두각을 드러내지는 않았고 있죠. 아직은 조용히 있어요. 1월 말에 또 실적 발표 컨퍼런스에서도 이제 최윤호 경영지원실 사장이 3년 안에 유의미한이죠. M&A 추진하겠다 했으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지켜보고 있다. 별다른 진전 없는데 일단 이재용 부장이 나와야 할 거예요. 나와서 이제 이재용 부장이 딱 앞에 전면에 서가지고 이제 오픈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 이제 한 19조 원 규모 미국 파운드리 공장 증설 계획도 아직 부지 선정을 못 하고 있는데 로이터 통신 보니까 또 미국 텍사스주의 윌리엄스 카운티에 이제 파운드리 공장 건설과 관련해서 서류를 제출했다. 그런 보도가 있어요. 서류 제출. 해당 서류에는 뉴욕주, 애리조나, 한국 등도 대치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는데 하여튼간 그쪽에 서류를 제출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 관계자가 시장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삼전이 아무리 많이 투자한 것 같아도 한두 번 밀리면은 판을 뒤집기 쉽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인텔, TSMC가 각자 자국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격적인 사업 전략을 이제 펴면서 삼성이 이제 거기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삼성전자도 경쟁을 해야겠지만 가장 무서운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TSMC가 이렇게 말 그대로 계획적으로 할 때 여기서 대만이라는 기업이 이제 적극적으로 밀어주잖아요. 그렇죠. 인텔 만약에 하면 인텔이 있는데 여기서 미국이 막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면은 삼성 입장에서도 벅찬 거죠. 삼성은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뭔가 시원하게 아직까지 지원하는 게 없어요. 그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정부에서 이제 시원하게 도와줘야지 기업들도 좀 더 달기를 달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뭐 펼치고 있는데 이제 하도 많이 봐가지고 어느 정도 흐름을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들도 알 테고 뭐 굳이 뭐 인텔이 뭐 34조 베팅 할지 안 할지는 일단은 뭐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설이야 설, 인수 썰이니까 좀 더 지켜보면 됩니다. 뭐 이것 때문에 밥도 못 먹고 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 전략팀 밥은 잘 챙겨 드시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는 밥 잘 먹고 커피도 잘 드시면서 우리 삼성 전략팀 꼭 좀 열심히 일해주세요.